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얼마 전 사전 청약을 진행을 했던 대방 디에트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주제로 이번에 2022년 제18차 경관심의에 공개되었던 디에트르 단지의 경관 자료 등을 동부 센트레벨 단지와 비교를 해보면서 왜 부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사전 청약 계약자분들이 계약 포기를 고민하는 주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이 방구석TV가 시작한 이래에 처음으로 신규 분양단지 디에트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아셔야 하는 부분은 현재 디에트르의 경관은 부결 처리가 되어 재검토 의결 중이며 2차 경관 심의는 11월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설계는 아니기 때문에 2차에서 대폭 개선이 될지 아니면은 송도 시그니처 뷰처럼 5차까지 경관 심의가 진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사전 청약 계약자분들에게 분석 의뢰로 자료 등을 건네받아서 진행하는 영상이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동부 센트리빌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대방 디에트르입니다. 둘 다 1000세대가 넘는 이제 아파트를 구성하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는 동부 센트리빌입니다. 자, 그에 반면 이제 대방 디에트르가 이제 공개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공개가 되자마자 사전 계약자분들이 대거 이제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의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업무시설동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경관심의가 자료가 들어가면서 처음에 사전 청약 당시 때 내용들과 이 업무시설 동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대방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 업무시설 오피스텔 동을 가장 랜드마크로 보고 있고, 물론 이에 따른 분양가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보다 큰 평수의 면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가 제출된 상황이고요. 그럼 아파트 부분들은 어떨까요? 아파트 부분은 오히려 생뚱맞게 동과 동이 교체가 되면서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대방 같은 경우. 자, 볼게요. 일단은 이 두 단지들은 이 스카이라인의 이 기준에 맞춰야 돼요. 아무래도 주상복합 용지들이다 보니까 이 두 단지가 먼저 공개된 이 동부 센트리빌은 제가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쪽부터 여기가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고 주동이, 이게 부동이 주동이죠. 이렇게가 주동으로 지금 보여지고 이렇게 라인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라인을 같이 맞추려면은 얘 지금 업무동이 이렇게 꺾였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동일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높게 치도 주면서 동부처럼 이렇게 중앙 정도의 높게 구성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바로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끝에 동 가갖고 얘가 주동이거든요. 주동인데 얘가 제일 낮아요. 심의 결과는 재검토 의결이에요. 하루 만에 그냥 빠꾸 먹은 거예요. 주요 심의 내용에 보면은요, 지역 상징성을 고려한 주동이 전면에 들어오면서 상징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경관위원회의 어떤 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저층부 상업시설 등, 그리고 인면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동부 센트리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커튼 월룩으로 지금 외관에 어떤 디자인을 입혔어요. 근데 인면 디자인을 그렇게 한 데에 반해 대방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일반 아파트처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요 심의 내용에 담았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심의 내용으로 달았기 때문에 대방 디에트르는 2차 때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투시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방에서는 얘 업무동을 지금 빛나게 만들었어요. 얘가 메인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다 1층이에요. 1층인데 이 업무시설 밑에 2층 구성으로 해서 디자인을 넣어놨습니다. 얘네는 거진 그냥 흔하게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지 상가 수준의 이제 퀄리티로 뽑아냈다. 근데 이쪽으로는 업무동 밑으로는 이제 메인 상가 구성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디자인으로. 나머지를 다 들러리 서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니까 사전 청약 계약자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포기하고 동부 센트리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보면은 동부 같은 경우는 경관 디자인 이제 투시도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뒷면에서 본 동부 센트리빌 라인이에요. 앞, 뒷면, 옆면, 측면에서 봐도 우아한 자태를
그대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대방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야말로 그냥 주상복합의 어떤 상징성을 얘네들이 동부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대방 같은 경우는 삐뚤삐뚤하게 라인도 잘 안 맞죠. 자, 업무동 같은 경우 보면은요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창문 구성을 보면은요 보통은 아파트로 치면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이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 공개한 거에는 32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2층. 제가 층수를 세보니까 상가 구성까지 해서 1, 2층 가고 얘가 3층인데 요렇게가 한 층이 되는 거죠. 요렇게가.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렇게가 한 층이죠. 요렇게가 한 층. 그러니까 이거를 복층 구조로 하면은 이게 32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동부나 대방이나 이렇게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거진 50층 가까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32층이라고 돼 있잖아요. 32층. 그리고 면적들이 나옵니다. 115제곱미터.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은 34평.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40평대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 자, 얘네들은 27평, 28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94, 90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사각면이 모두 32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얘가 복층 구조여야 된다는 거죠. 복층. 저 넓은 구조에 지금 복층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큰 평수 오피스텔로 어마어마한 분양가로 얘를 분양하기 위해서 대방에서 얘에다가 몰빵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웅장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스카이 라인도 안 맞고 여기 자체 내에서도 삐뚤삐뚤하죠. 이 라인 자체가 전면에서 보면은 동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칼같이 맞죠. 뒷동하고 얘네들하고 스카이 라인이 맞아요. 그 다음에 얘네 둘만 돋보이게 조금 더 높은 구조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높고 그 다음 확 내려가고 그 다음 확 내려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동부처럼 깔끔한 이 디자인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끼워 맞추기 한 느낌이 나죠. 사전 청약 계약자분들은 뭘 요구하는 거냐? 얘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어차피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자,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얘 위치를 101동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오히려 대방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변경된 단지 배치도입니다. 보면은 원래 이 104동이 104동하고 107동하고 바뀌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오션뷰를 보기 위해서 A타입을 포기하고 B타입을 넣으신 분들이 많아요. 원래는 이 자리에 이제 84B가 들어가고 원래 큰 평수 45평들은 여기 104동, 105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4동과 107동이 바뀌어버리면서 이거에 대한 사전 청약 당시 때와 설계 자체를 바꿔버렸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84분들은 확률이 확실히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원래 앞동에 3개였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깨져버리면서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있기 전에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얘가 있는 건데 근데 얘네가 미분양 나면 얘네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기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버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지면은요 얘는 동남 안 합니다. 업무동을 요 101동 정도로 옮기고 나머지 7개의 동을 재배치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사전 청약이 1순위 때 마감이 됐던 부분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이분들이 동부로 가는 거를 최대한 막아가지고, 본 청약까지 이어지게끔 하려면은, 대방 측에서는 지금 업무동을 이 101동 쪽으로 옮겨버리고, 자, 업무동이 이렇게 빠지면 요 옆에 이제 우미린 3차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구배터나 이제 청라 쪽 뷰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더 돋보일 수 있고 아파트 분들의 이제 사전 청약 계약자 분들도 잡을 수 있으면서 동부와 어느 정도 밸런싱만 좀 잘 스카이라인만 잘 맞춰 들어가면은 이 두 단지는 이 영종도의 랜드마크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 단지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업무동 하나 비싸게 팔아먹겠다고 아파트를 지금 완전히 이미지를 죽여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되고요. 각각 동끼리의 이제 동간 거리도 상당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생활 침해도 좀 덜하고 동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이 동과 동 사이에 이 밸런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앞뒤동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밸런싱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 각도 틀어진 것 역시도 다 삐뚤삐뚤해요. 원래 보통 여기 이제 오션하임이나 얘네들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이렇게 딱 균형이 맞게끔 단지를 설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밸런싱을 뒷동을 높게 세우고 앞동을 좀 내려놓는, 그래야지만이 이 단지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도급 순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큰 기대를 했던 대방 디에트르인데, 이거 설계하신 외주 회사들은 이거 뭐 물론 이게 통과될 거라고 넣었다면은 진짜 환장할 노릇이고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뒤에서 보면 더 못 봐줄 정도예요. 뒤에서 보면 거진 안 맞아요. 뒤에서 보시게 되면은 삐뚤삐뚤, 이 높이 봐봐요. 이 각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맞죠. 여기 같은 경우도 업무동 하나에 둘러싸여가지고 몰아버린 거예요.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맞춘 거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살려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부 같은 경우 이 각이 확실히 살아있죠. 딱 보면은 앞 뒷동 여기가 잘 맞죠. 잘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주동의 어떤 상징적인 거를 추가하면서 밸런싱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은 요 동부 거 요 라인이 지금 앞모습도 아닙니다. 뒷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뒷모습을 투시도로 보여준 이미지예요. 투시도 저 각도가 어느 각도냐면은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동부 거 투시도, 야간 투시도하고 똑같죠. 대방 같은 경우는 동부의 뒷모습조차도 못 따라오고 있다. 아예 못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근처도 못 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전면에서 보는 것도 진짜 그렇지만 뒤에서 딱 봤을 때 진짜 이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구성은 말도 안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동마다 각이 하나도 없고 라인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상징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시그니처 라인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왕복 8차선 도로 쪽이니까 이 캐릭터 라인은 제대로 넣었는데 근데 굉장히 밋밋해요. 밋밋하고 주상복합 같지가 않아.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상가 라인 보면은요,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상가 라인 2층에 디자인 딱 넣어놓은 거는 얘 밑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메인인데 여기를 당연히 2층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여기 2층 들어가고 또 어디에 2층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이쪽에 지금 상가가 2층으로 올라와서 좀 웅장해 보이게끔, 이 문주 자체가 웅장해 보이게끔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도 1층으로 깔아버렸어요. 여기를 뒤로 본 거죠. 주출입구 쪽을. 근데 동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 동부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를 굉장히 돋보였죠. 얘도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여기가 주출입구인데 동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최대한 살려놨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사거리 코너를 물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좀 최대한 살려놨죠. 요거는 이제 도보로 이제 단지 안에 상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앞에 광장이 깔리면서 그렇게 구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랑 주출입구 쪽을 최대한 살려놨다라는 거죠. 2층에서 옆동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이거를 주동에다가 해야지 왜 여기 오피스텔 동에다가 상가 라인까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냐 이거죠. 그리고 메인은 이쪽에다가 2층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디자인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지 상가예요. 단지 상가. 그리고 요새 이런 디자인도 안 해요. 근데 여기에는 또 디자인을 넣어놨어요. 또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지금 대방에서는 지금 업무동 하나 때문에 모든 상가 라인들부터 이 스카이 라인, 그리고 동 배치, 그 다음에 동강 거리,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밸런싱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사전 계약자분들은 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사전 계약이니까 이렇지 본계약 때 이랬다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전 계약자분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전 지위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부활이 되면은 동부에다 넣죠. 아니 누가 대방에 넣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아니 눈이 있으면 보라고요. 눈이 있으면. 여기랑 디자인이 다르죠. 도색이. 그리고 얘네는 커튼 월룩으로 창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어놓으면, 지금 이 이미지상으로는 그게 돋보이지는 않지만 지어놓으면은 겉에서 딱 봤을 때 반짝반짝 거립니다. 건물 자체가. 청약 경쟁률은 저쪽으로 다 쏠리게 돼 있어요. 2차가 이제 경관 심의가 진행이 됐을 때 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2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상태라면 얘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지금 동부 같은 경우도 그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칼같이 맞춰놨죠. 그러다 보니까는 1차의 경관 심의가 바로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사전 계약자분들 여기에 지금 경관의 어떤 인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텐데 얘네들은 요구를 해서 포트몰록으로 최대한 디자인을 가미시켜야 되는 거고, 얘는 이미 가미가 돼 있는 단지인데 당연히 청약 점수 뭐 조금만 높으신 분들이라면 처분 조건부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동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진짜 대방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외주업체 굉장히 쪼아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 깨져 있어요. 보시면은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후면에서 봐도 그렇고 전면에서 봐도 그렇고 단지 배치도 보듯이 이렇게만 봐도요, 동보랑 엄청 차이 납니다. 동수가 얘가 이제 6동으로 더 작기 때문에 세대수는 얘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얘네는 최대한 그걸 고려해가지고 조망권을 최대한 벌려놓고 동간거리도 칼박으로 딱 해놨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요 위에서 내려다 봐도 얘 때문에 지금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상복합처럼 해놨고 얘는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이지만 주상복합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피스텔을 또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얘를 너무 돋보이다 보니까 투시도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진만 보더라도 동부랑 굉장히 차이 난다는 거죠. 동부 같은 경우는 이 뒷모습만 봐도 이 전면 투시도하고 완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지금 돋보이고 뒤에 동들은 들러리라는 거죠. 들러리. 그러다 보니까 대방의 어떤 브랜드적인 거를 믿고, 그리고 대방만의 어떤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디에트르의 어떤 이 광폭 거실이라든가 그리고 뭐 통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지어줄 줄을 알았던 거죠. 일반 아파트보다는 더 퀄리티 있게 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퀄리티는 어디에만 집중이 되었다? 여기 업무동, 오피스텔동에만 적용이 되었다. 공부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말 정도나 내년 초 2, 3월이면 합니다. 얘는 이제 본청약이 4월이죠. 여기에 이제 지상주차장 20대 들어가고요. 이 공간에. 그 다음에 여기가 부출입구예요. 부출입구인데 보통 주상복합 같은 경우 이제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같이 껴있는 대방처럼 이렇게 구성한 단지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상가 업무동이랑 아파트랑 나뉘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설계도로 봤을 때, 단지 배치도로 봤을 때 지하 2층이 동일하거든요. 업무시설동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랑 똑같이 지하 2층까지인데 주차장은 오피스텔하고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고요. 이렇게 되면은 설계 자체가 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은 요 오피스텔 분들하고 이 아파트 분들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개 동으로 구성했을 때 이제 업무동을 101동 쪽으로 몰아놨을 때 이 밸런싱을 한번 대방건설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해야 돼요. 얘가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거하고는 얘네들도 더 좋은 이점들이 있거든요. 상가 라인은 그대로 이쪽 라인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여기는 1층만으로 구성을 하고 상가는 이쪽에 대신 조망권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같이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6개 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렇게 7개 동으로 구성하는 거 말고 업무동은 여기 101동 쪽으로 놔두고 6개 동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라인이 굉장히 더 돋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를 좀 동부랑 라인을 맞추고 얘네들 여기 가운데 있는 동 여기를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얘가 이쪽으로 빠지고 그러면은 요쪽 각에서 중앙에 얘가 조금 더 높아지고 좀 높아지고 끝에서 이제 이 업무동에서 살짝 꺾여 들어가는 요 구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맞춰서 이렇게 동부처럼 그래야 딱 멀리서 봤을 때 그림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요 뷰가 더 낫잖아요 사실 이쪽에. 근데 여기로 가게 되면 확실하게 좀 여기 있는 것보다도 조망권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동부에서 이렇게 깔아버리면은 얘랑 이렇게 너무 가까워요. 아무리 여기 단지와 단지 사이에 거리가 확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거 3개도 지금 너무 가깝고 요렇게도 너무 가까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구성하지 말고 얘가 이쪽으로만 가면은 얘네들 동부하고의 어떤 밸런싱도 좋아지고 캐릭터 라인 그리고 스카이 라인도 잘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안 맞아요 이게 다. 진짜
진짜 동부랑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2차, 3차까지 가면 이미 다 포기자 속출합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대로 가면 또 빠꾸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대로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오피스텔 동을 무조건 건드려 줘야 됩니다. 아까 경관 부결된 재검토 의결란 부분들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 상징성을 고려한 주동을 배치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주동이 잘못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저층부 상업시설, 제가 말하는 부분들 그대로 경관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요 심의 내용 중에 인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옆에 같은 경우는 커튼 원록으로 갔는데 대방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타입으로 간다. 이 주상복합용지 RC3와 RC2는 같은 이 밸런싱을 맞춰줘야 되는 사업부지라는 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대방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너무 터무니없이 망가뜨려 놨다. 이게 지금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방 디에트르 지금 1차 경관 부결된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더 심하게 까고 싶었지만은 아무튼 오늘 이렇게 동부 센트레빌과 대방 디에트르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이 영종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들인데 그 격에 맞추지 못하는 디에트를 보고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2차, 3차가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아마 사전 청약 계약자분들도 지금 이런 저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